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부자 관상, 가난한 관상 비교해서 한번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수경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 수경 선생은 삼국지 제갈공명의 스승이십니다. 또한 방통의 스승이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수경 선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큰 부자의 관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자 수경 선생께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오행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행이란 것은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입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입니다. 목은 나무의 기운, 그러니까 길게 쭉 뻗어 올라간 그런 기운, 맑으면서. 화는 불의 기운, 토는 흙의 기운, 금은 돌이나 쇠. 그래서 얼굴형이 금형 같은 경우는 좀 각이지죠. 그리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발달해 있고요. 수형은 살집이 굉장히 많은 형태. 이렇게 오행에 알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몸의 형체는 새나 짐승의 형체를 상징하듯 생겼으며 이게 바로 무령관상입니다. 무령관상. 새는 독수리관상, 매관사, 원앙, 학 그런 관상이 있죠. 그래서 새나 짐승 같은 호랑이상, 사자상, 늑대상, 코끼리상 이런 동물을 담게 되면 부자의 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그 사람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소리가 크고 웅장하며 북소리가 진도는 것 같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웅장하면서 진동을 하는 그런 듯한 목소리가 부자의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작으면 어떠냐? 비록 소리가 작더라도 옥구슬이 나르는 듯 맑은 물이 흘러가는 듯 맑고 고요해야지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부자의 상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관상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 관상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두 사람을 놓고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이게 부자고 이게 가난하다. 이분이 부자고 이분이 가난한 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을지재단 이사장이시고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인입니다. 한번 딱 보십시오. 느낌이 어떤지, 기운이 어떤지. 여러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대표 점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운은 했으니까 관인팔법이라고 있죠? 사람을 8가지로 판단해서 기룡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돈, 재물,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후중지상이라고 있습니다. 후중지상. 두텁고 묵직해 보이는 중후한 맛이 나는 그런 관상이란 것입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분이 후중지상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단박에 아실 것입니다. 이쪽이 후중지상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관임팔법으로 판단했을 때 이분이 부자의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 같은 거는 관임팔법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속탁지상도 되죠. 그리고 고환지상도 됩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입니다. 속된 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부라는 걸 배웠습니다. 육부. 얼굴 6군데를 관찰해서 살피는 방법이죠. 육부라는 것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있으면 이 부위가 천창상부죠. 이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창상부, 광골중부, 이골하부. 이 육부가 꽉 찬 게 부자의 관상입니다. 그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얼굴이 꽉 차 있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부자의 얼굴이 동자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자. 문자형으로 봤을 때 동자형. 동자형 관상은 부자의 기운이 강하다. 한자 동자를 보면 여기가 다 꽉 차 있죠. 이 육부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얼굴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지금 관임팔법의 후중지상으로 이분이 부자의 격이고 이분은 그렇지 못하고, 육부도 이분은 꽉 차 있고 여기는 육부가 꽉 차지 못하고, 동자형이 아니죠. 이런 얼굴이 동자형이 아니죠. 이분이 동자형입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얼굴. 그리고 또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를 살피는 방법에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이 똑바르고 밝아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프린트가 컬러가 좀 틀리긴 하지만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도 눈이 전기가 꽉 차인 그런 눈이죠. 어딘 게 모르게 흐리멍텅한 그런 눈을, 안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광 자체, 눈빛. 그래서 사람은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야 될 곳이 있죠. 재물, 돈 하게 되면 우리 얼굴 중에 코를 봐야 되죠. 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코하고 이 코. 이 코가 세력이 좋죠. 관상에서 세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성취가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내가 노력하게 되면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의 기운, 기세가 좋은 거죠. 콧구멍도 안 보이고 난대정에도 튼실하죠. 난대정에는 창고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못하죠. 이 콧대 자체 여기도 좀 비어 있죠. 그리고 콧구멍도 보이고요. 이런 코를 현담비라고 합니다. 현담비. 매달련, 쓸개담, 코비. 마치 쓸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좁고 아래는 튼실하죠. 현담비는 부자의 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을 한번 볼까요? 입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바다죠. 입은 바다입니다. 바다. 이마가 하늘이죠. 이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기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코는 산에 비유하죠. 산을 타고, 인중은 도랑이죠. 도랑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 기운이 내려오면 거쳐서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을 한번 보면 입이, 이 기운이 흘러내려오면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릇처럼 돼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기세 운세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치 배가 뒤집힌 것 같이 입꼬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운이 오게 되면 기운이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입은 좋은 입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 않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반듯하죠. 그리고 잘 다물어져 있죠. 이런 입이 좋은 입입니다. 이런 입이. 그리고 귀도 보면 귀가 참 복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 자체를 보게 되면 이분이 부자의 상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있어 보인다? 뭔가 모르게 정확하게 내가 관상학적으로 판단을 못 내리지만 봤을 때 왠지 좀 돈 좀 있어 보인다? 틀이 사장이나 회장 같은 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그 느낌이 맞는 것입니다. 사장이나 회장, 어느 재벌가의 인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 자체가 전체적으로 세력이 좋아야 됩니다. 꽉 차 있고 힘이 넘치고 기세가 있어야지 사람은 부자가 되고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자 관상, 가난한 관상에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상을 보는 사람을 판단하고 인물을 감정하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